베이시스 2422A 카드 2부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제가 지금 여기에는 엔코더를 통해서 커런트 피드백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 토크루프 이전에 여기에 이제 파워 블럭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파워 블럭 나가는 선에 전류 센서가 달려 있어요. 이 센서가 전류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엔코더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고 근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전류 센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수정을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토크 피드백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크 컨트롤러이죠. 반응은 똑같죠. 입력은 똑같아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V 아날로그인데 이제 속도 명령이 아니고 토크 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어기가 위치 루프 컨트롤러가 속도 루프 컨트롤러 제어기가 가져가고요. 제어기는 이 루프 컨트롤러 가져간 채로 아날로그 값만 토크 루프 컨트롤러에 줍니다. 그리고 토크 루프가 마찬가지로 동작을 시켜서 모터가 회전을 하고 당연히 엔코더는 자기의 그 피드백 값을 컨트롤러한테 넘겨주겠죠. 자, 이렇게 펄스 디렉션을 통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아날로그가 플러스 마이너스 10V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근데 이거 내용 보시면서 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 속도, 위치죠. 위치 제어에서의 컨트롤 블록 다이어그램, 미나스 5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속도 제어에서의 컨트롤 블록 다이어그램. 마찬가지로 들어가죠. 그리고 뭐 있죠? 최종적으로 토크 제어 루프의 컨트롤 블록 다이어그램도 있었어요. 그죠? 이 컨트롤 블록 다이어그램이 서버 드라이브에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어기 단에서도 이 컨트롤 블록 다이어그램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정정할게요. 제어기에서도 포지션 루프 컨트롤, 속도 루프 컨트롤이 되고, 서버 드라이브도 각자 가지고 있지만 우선권을 어떤 게 가져가냐에 따라 차이가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펄스 앤 디렉션은 제어기, 모션 서버 드라이브 입장에서는, 그죠? 속도 제어네요. 서버 드라이브 입장에서는 이 위치 루프에 있는 컨트롤 블록 다이어그램들의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나는 속도 루프로 줄 거야. 포지션 루프는 제어기가 가져갈 거고 속도 루프부터 서버 드라이브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 속도 루프 다이어그램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속도 루프 다이어그램과 그 다음에 뭐 위치 제어 루프 다이어그램 그리고 토크 제어 루프 다이어그램 설명을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어기에서는 이러한 고성능 제어기, 유맥이나 터보 피맥 같은 제어기에서는 이 직접 자기네가 어떠한 위치 루프 제어기를 가져간다 라는 점을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은 이제 아날로그인데 UV 페이징 제어죠. 근데 보시면은 토크 커맨드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UV 해가지고 플러스 10V로 따로 들어가요. 근데 이 UV 페이지는 사실 저도 써본 적이 없어서 뭐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아날로그 제어할 때 많이 쓰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는 다이렉트 PWM 제어입니다. 그래서 PWM 보시면은 이제 펄스 앤 디렉션이랑 다르죠? 여러 개의 상이 한 번에 갑니다. 다이렉트 PWM을 제가 PWM이라 가지고 예전에 인버터 설명할 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그 PWM에 대해서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 PWM에서 보시면요. 네, 약간 제가 잘못 쓴 게 있어서 수정하고 왔습니다. 네. 이 다이렉트 PWM 보면요. 자, 신기한 거는 포지션 루프, 벨로시티 루프, 토크 루프를 다 PWM이 가져가요. 제어기가 가져가요. 정정할게요. 제어기가 가져가요. 그리고 제어기는 다이렉트 PWM 명령을 모터에 바로 쏴줍니다. 그리고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엔코더가 다시 제어기를 주겠죠. 그럼 제어기는 뭐예요? 엔코더의 현재 속도와 위치 값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어기는 이 포지션 루프, 벨로시티 루프, 토크 루프를 가지고 정위치에 쓸 수 있게끔 제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이렉트 PWM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왜냐면 다양한 모터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자, 포지션 루프, 위치, 벨로시티 루프, 토크 루프 필요 없어요. PWM 드라이버만 있으면 PWM 드라이버 통해서 모터에다가 바로 회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이거를 주로 우리가 어느 때 많이 쓰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리니어 모터가 하나가 있어요. 리니어 모터가 쭉 전진을 할 건데, 자, 이 모터가 예를 들어서 1 마이크로로 간다고 칩시다. 1 마이크로당 1 펄스를 가고요. 그리고 이 모터는 엔코더 헤드, 보통 우리 리니어 모터는 이렇게 생긴 엔코더 헤드가 있죠. 이 엔코더 헤드의 분해는 1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1 마이크로가 차는 거죠. 한 탁탁탁 찍을 때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죠? 400mm per sec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모터가 받을 수 있는, 드라이버는, 일반적으로 서버 드라이버는 4메가 pps가 해결할 수 있는 최대점이에요.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1 마이크로가 아니고요. 0.1 마이크로로 정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0.1 마이크로 1펄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4메가 pps가 일반적으로 서버 드라이버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거든요. 근데 꼭 그러면 400mm per sec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400mm per sec면은 이제 초당 4메가가 들어와 버리거든요. 4메가 pps가. 그럼 400 이걸 1로 넘어가는 순간 드라이버는 이 4메가 pps 이상의 신호를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서버가 죽습니다. 신호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0.1 만큼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도 속도를 400mm per s 이상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속도를 400mm per s 이상 못 쓰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다이렉트 PWM이죠. 다이렉트 PWM 0.1 마이크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이렉트 PWM, 모든 제어를 컨트롤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서버 드라이버가 죽을 일도 없고 0.1 마이크로에서 뭘 할 수가 있죠? 400mm per s 이상의 속도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는 이런 디지털 엔코더를 안 쓰고 이제 사인 코사인이라는 아날로그 엔코더를 씁니다. 그래서 400mm per s 이상의 내용을 쓸 수가 있고 0.1 마이크로 이상의 분해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PWM을 쓰는 경우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PWM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장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채널인데요. 이제 E2A 채널 커넥터가 이제 상부가 디지털 엔코더 입력부고요. 하부가 커맨드 아웃풋 출력부인데 주의사항이요. 크로스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채널 1의 입력이면 채널 1의 출력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2의 입력은 앞쪽으로 가서 채널 2의 출력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실 때 여기서 나오는 선 하나, 여기서 나오는 선 하나가 이제 서버 드라이브 1번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입력, 출력선이 가서 SRB 2번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배선을 해주셔야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의 카드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커맨드 포맷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은 어떻게 아날로그 아웃풋을 쓴다. 그리고 PWM 제어가 어떤 때 주로 쓴다. 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 주의점,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다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얘기가 된 거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기존에 설명을 드릴 때 이제 I 변수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설명했지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한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I 변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